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바로 쓰레기죠. 전국 곳곳에서 지금 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김효승 기자, 수원시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수원 시민이 버린 쓰레기는 크게 세 곳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재활용품과 대형 폐기물은 자원순환센터로, 그리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반 쓰레기는 자원 회수 시설로 옮겨져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수원시의 소각장은 단 한 곳, 영통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원 회수 시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통 소각장으로 불리는 수원 자원 회수 시설이 가동한 지는 올해로 22년째가 되었는데요. 영통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자원 회수 시설. 지난 2000년부터 올해로 22년째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입니다. 영통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역에서 나오는 재활용되지 않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죠. 총 부지 면적 38,879.1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소각동과 지하 1층, 지상 3층의 관리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두 개의 소각로에서 총 600톤의 쓰레기 소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생활 폐기물은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433톤인데요. 매일 400톤이 넘는 쓰레기를 소각하며 1년 365일 가운데 300일이 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지난 2000년 최초로 가동을 시작할 때 영통구에서는 대규모 주민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999년 10월 완공된 소각장은 6개월여가 지난 2000년 4월에야 가동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수원시가 영통구 주민으로 구성된 수원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와 수원소각장 가동을 위한 주민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된 듯 했습니다. 이때 참여하셨던 주민대책위원장은 당시에 이제 환경부 내구연한 15년 사용 후 이전 폐쇄 약속을 주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많은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한복판에 대량의 이제 소각장이 위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고 기다려 왔었던 겁니다. 이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15년. 하지만 2012년 수원시는 한국환경공단의 기술 진단을 받아 소각장을 2025년까지 연장 가동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8년 시설 노후화로 수원시가 약 1,487억 원을 투입해 소각장 대보수 결정을 논의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통 주민들하고는 대보수에 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원시의 통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보도 아니죠. 주민 몇몇 분 할 때 그 주민지원협의체 그 회의록으로서 이제 이 대보수가 진행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이후에 그냥 일반적인 통보로 우리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수원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각장 인근 300m 이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해 소각장의 연장 가동 및 대보수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대보수와 사용 연장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통구 주민들은 소각장 이전 및 폐쇄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소송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주민지원협의체가 과연 영통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실제 거기 해당되는 세대가 900세대밖에 안 되고 거기에 인원이 한 2,000명이 채 안 되는 그 거주민이 40만의 대표성을 띨 수가 있느냐. 당초 수원시는 오는 2025년 말까지 대보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민선 8기 주민 여론 수렴을 앞세운 이재준 수원시장이 취임하면서 잠정 중단하고 이 문제를 주민 공론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쟁점은 이 소각장의 내구 연한이 15년이기 때문에 영통 주민들은 처음 소각장이 설치된 이후, 그러니까 15년이 지나면 폐쇄가 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소각장을 가동을 시작할 당시에 주민대책위원회가 수원시가 협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소각장 폐로와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 아닙니다. 다만 시설 보수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2000년 체결 당시의 협약서입니다. 여기 8조에 보시면요. 소각장 재건축 및 전 면적 교체 등 문제 발생 시 그러니까 소각장을 담당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두 번째 쟁점이 이 소각장 보수 관련 내용을 좀 협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몰랐다라는 입장인 거고 수원시는 2018년 10월에 또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가 된 내용이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주민협약서를 방금 보셨지만 법적으로 그 협의는 수원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하지만 영통 주민들은 소수의 주민지원협의체가 영통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 또 합의 진행 과정에서 공청회나 주민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한 건 맞긴 맞군요. 뭐 그 이후의 과정들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주민지원협의체는 구성이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2022년 현재 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장 반경 300m 이내 거주하는 주민대표 7명과 시의원,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협의체의 반경 300m 밖에 거주하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원 범위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여기서 이 영통 주민들이 주장하는 세 번째 쟁점이 1999년, 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소각장 건립 당시와 현재 영통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일단은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이전이냐 개보수냐 이렇게 잘 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99년 당시의 영통은 택지지구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영통구 인구는 약 10만 명. 하지만 지금은 흥덕, 망포, 영덕, 서천, 광교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소각장 반경 2km 안에 밀집을 하고 있고요. 인구는 36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소각장 반경 2km 안에 30여 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주민들이 소각장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주민들과의 좀 폭넓은 협의가 아주 중요할 텐데요. 민선 8기 이재준 시장이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서 주민들과 대화로 좀 협의점을 찾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 공론화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수원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공론화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을 했습니다. 총 908명이 접수를 했고요. 이 가운데 200명이 시민 수기단으로 참여해서 공론화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먼저 지난 9월 17일 온라인으로 1차 수기 토론을 열어서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그 1차 온라인 토론회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1차 수기는 전문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질의응답은 시민 수기단과 시민이 토론을 시청하면서 댓글로 질문을 하면 수원시 관계자와 전문가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차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수원시에서 1차로 마련한 온라인 토론회.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지금 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장기간 사용에 따라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각시설 수명 한계에 도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10년이 벗어나면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이제 피로도가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소각량이 87%, 86%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소각로가 피로 상황에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를. 노후된 소각장은 점점 제 기능을 잃어가는 데다 환경 기준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새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 보수는 필연적이란 겁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제 대기 관리 권역법에 정하는 대기오염 물질, 녹수, 속수, 먼지가 이제 총량 관리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25년 이후로 계속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스상 물질에 황산화물이 있고요, 질소산화물, 입자상에 이제 먼지, 다이옥신 등이 있습니다. 황산화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준 10ppm 이하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5ppm 이하로 강화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현재로 가게 되면 맞추기가 좀 어렵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셨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고 하는데 왜 영통구에만 있나요? 각 구마다 소각장 설치하고 그 해당 구에서 처리하면 안 되나요? 원래는 그 발생지 원칙이라는 것은 발생 지역 내에서 배출한 폐기물은 이제 그쪽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원칙인데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규모 택지 개발 30만 평 이상을 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을 신축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강제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영통동에 소각장이 존재하기에 적합한 지역인가요? 소각장은 어떤 곳에 설립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소각장은 입지 조건 자체가 이렇게 배출가스 또 이렇게 악취라든가 소음 같은 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수원 시내에서도 가장 인구가 밀도가 높은 이런 지역에 입지한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도심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 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넓은 평활지에다가 뭐 소각장을 건설했지만 도심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도로 아파트나 이런 곳이 근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유럽은 이제 기술로서 그걸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는 누가 뽑았나요? 최초 협약서를 작성한 주민들은 300m 이내의 주민 지원 협의체가 아닌 영통동 1구단지 주민대표들인데 영통동 전체의 의견이 아닌 주민 지원 협의체와 협의한 게 타당한 것인가요? 이렇게 주민 지원 협의체는 영통 소각장의 운영 및 관리하고 그다음에 간접 영향권 지역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단체이지 스스로도 영통 전체를 주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조차도 사실은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잘 제공이 안 되는 것, 직접 시청으로 가서 열람을 해야 됐던 사례 등등이 오히려 이 문제의 신뢰성을 굉장히 좀 실추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더 민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일 것인지가 더 영향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질문에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에게 각각 1분씩 하시고 싶은 말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원시가 소각장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대체 부지 선정에 어느 정도 노력하셨나요? 소각장 개선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지금 최종 결정이 안 났고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국도비를 해주는 그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전 부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뭐 오늘 이번에 공론화 또 24일 공론화를 거쳐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때 결정을 하는데 차츰 이게 공론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또 그 민간 TF와 논의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사용 기간이나 이런 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었었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마땅히 세워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신이 생겨나고 주민들이 점점 기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이 연속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간접 영향권을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연하게 그 시의 의지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각장 문제는 사실은 여기 계시는 참여하시는 우리 토론단, 참여단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 시민들이 사실은 알아야 되고
수원의 그 누구도 사실은 발생제 처리 원칙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뭐 이런 차원에서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차 토론회의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보셨듯이 이 소각장 개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짧게 언급이 됐는데요. 이 개보수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 그리고 수원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영통 소각장이 매우 노후한 상황이라서 비상 정지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소각장이 고장 등으로 중단될 경우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발표한 상황이라 그 이전에 소각장 장기 운영이 가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수원시와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네, 26년이면 3년이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가 된다면 이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전량 이 수원시 안에서 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을 관련된 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요. 생활 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작물, 잔재물만을 매립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직매립 금지 시행일 이전에 안정적인 소각시설 확충이 이뤄져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네, 쓰레기 대란이 오지 않을까 모두들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나 다른 일기 신도시들의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지역들을 보면요. 일단 1994년 가동을 시작한 안양시의 경우에는 2012년 시설 개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통 소각장과 같은 시기에 가동을 시작한 창원 성산 자원 회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명시도 2019년부터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표에서도 보듯이 다른 시는 이미 개선 공사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군요. 그럼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나요? 네,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은 증기 터빈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전기를 지역 난방공사에 판매해서 수익을 냅니다. 시설 개선을 하면 이 수익이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수익금은 주민 지원 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또 아까 1차 토론회 영상에서 보셨듯이 강화된 법적 규제 이하의 설계 기준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물질도 더욱 줄어들 거라는 게 수원시의 설명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영통 주민들은 이런 개선 사업보다는 이전을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서든 이 소각장 설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님비 시설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인 만큼 이 문제에서 수원 시민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역마다 이 님비 시설에 대한 문제는 참 여러 종류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합리적인 소각장 운영을 위해서 수원시가 마련한 2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좀 오프라인에서 시민수기단 20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24일이었죠.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차 수기 토론 의제는 자원 회수 시설의 필요성과 주민 수용성, 그리고 합리적 운영 방향과 대책 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토의 후에는 시민 수기단을 대상으로 자원 회수 시설 관련한 선호도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결과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2차 토론회 현장으로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부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 공론화 2차 수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목적은 수원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원회수 시설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요. 곧바로 추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보수 사업 진행 여부, 그다음 공론화를 왜 하는지,
이전에 관련된 수원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설 개선과 이전의 필요성이 서로 이제 맞물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개최하는 공론화를 통해서 이 공론화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투명하게 공개해서 또 시민과 이제 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신뢰도를 좀 얻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12조 선생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주신 서류를 이렇게 쭉 봤더니 이전하는 데에 행정하고 이전하고 하는 게 10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영통의 한복판에 광교하고 영통하고 센터에 지금 소각장이 있어요. 한가운데 그 주변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10개 넘습니다. 그런 거 살펴보셨나 모르겠어요. 수원시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가 또 있고요. 부지 선정부터 해서 유지 선정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되고 이전 부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환경성 영향 평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법령에 정해진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행정 절차가 이행이 끝나면은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시공 기간이 이제 3.5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공론화를 통해서 이전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인다면 수원시에서 이전을 공표하고 확약서 같은 걸 써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금년 내에 이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사안이 결정이 되면은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의 그 사안들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또 시의회에 또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또 예산을 또 세워서 하는 방식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뭐 또 특별히 확인서나 이런 거는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장에서는요. 예, 그래서 시의회나 뭐 이런 통해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법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 수원시 장기적인 플랜이 있냐? 그리고 주민과 지속적 소통을 위해서 공론화위원회 협의체 등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주민대표 영통구 쪽의 주민대표하고 시의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그 모여서 민간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논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공론화가 끝나면 우리 민간 TF에서 더 확대를 해서 주민 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이전 문제는 영통구 주민 이외에 다른 구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인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인원 배정을 다시 하든가 아니면 공론화 과정에서 이전 문제는 일단 제외시켜 놓고 그건 나중에 다시 토론을 하든가 하셔야지 절반 가까운 그 당사자분들을 모셔놓고서 이 공론화에서 뭐 시장님한테 또 보고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각자의 생각을 세 가지 의제에 따라서 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18조 퍼실리테이터 홍성현입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저희가 이 전체적인 사회가 아니라 요 토론회를 하고 있는 요 토론 자리에 진행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이제 기대 나누기, 소개 및 기대 나누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참여를 통해서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밤에 그 소음이랑 검은 연기가 밤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애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속으로 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학교도 이 주변에 너무 많고 한데 그래서 이런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돼서 이런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나오는 순환자원센터 저희 집에서 보면 보여요. 네, 이 광교산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가 보이거든요. 그래.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 가깝고 저희도 피해가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문제, 수원시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휴무시설은 바로 옆 단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 바로 저희도 거기 산 지가 좀 오래됐지만 그냥 지역 난방 공사의 한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 단지나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이게 노후 소각장이 있었고 내구 연한이 지났고 또 보수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고요. 수명을 다 했다는 거죠. 수명을 다 했는데 그럼 수명을 다 한 걸 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지을 거냐, 대보수를 해서 여기서 또 사용할 거냐, 아니면 수명을 다 한 걸 좀 더 합리적인 위치로 옮길 건가 하는 그런 거의 문제잖아요. 솔직히 거기 지역으로 옮긴다 해도 거기가 발전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전하는 게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어차피 재건축은 못 하거든요. 재건축하면 그 사이엔 또 똑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 정도만 이루어질 텐데 그 보수는 진행하는 안에서 그 최대한 이전하는 부지를 찾고 거기에서 또 이제 협의도 하고 진행되는 동안 최소한의 보수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설 이전 준신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그럼 이전을 기정사실화해놓고 이전을 받을 때 뭘 받을래? 이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쓰고 싶은 게.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이전 우리 동네는 안 되는데요. 그럼 니네 동네한테 내가 뭐 줄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일이 지금 제가 20년 가까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절대 안 그냥 또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전 장소를 정해놓고 이걸 다시 저기를 해야지 해서 다시 공론화를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놓고는 이런 방식은 안 돼요. 이런 방식. 다른 동에서 온다 그러면 받겠어요? 안 받지? 절대 안 받지. 먼저 제시를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장소를 지정을 해놓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 옮겨 장소를 지정을 해놓고 나서 이 토론이 필요한 거지. 아무리 저희가 이거 앉아서 해도 탁탁농농 몇 개 안 돼 이거예요. 의견 내면 저는 어쨌든 지금 나오는 문제는 2000년도에 나온 합의서를 보니까 언제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전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계속 시에서는 깜깜이 행정으로 10년을 연장하고 지금 또 대보수에서 뭐 몇 년을 연장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BP 시설 만들 때는 거기 합의서에 언제까지 쓰고 언제부터 이전을 결정한다는 등 계획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저희가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시설은 필요해서 만드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약속을 안 지켰다는 어쨌든 수원시의 신뢰도의 문제에 지금 그래서 많이 격양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거 밀접 지역에 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있는데 거기 주변에 주거 밀접 지역을 해놓은 게 문제예요, 그죠?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자, 그 다음 얘기 또, 저희 영통은
이게 개보수가 먼저 우선이 아니고 이전을 먼저 논해야 여기가 정해져야지 이게 5년짜리 보수가 될지 1년짜리 보수가 될지 20년짜리 보수가 될지 이게 정해질 거 아닙니까? 이전 지역이 예, 먼저 여기가 말씀이신가요? 진행이 돼야지만 여기에 맞춰서 야 여기 옮기는 데는 한 5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5년짜리 보수를 하고 1년 만에 여기 간다 그러면 1년짜리 보수를 하면 되는 건데 계속 여기를 먼저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막 한 20년짜리 개보수를 딱 해놓고 야 20년짜리인데 아직 충분히 쓸 수 있어. 조금 더 있다가 옮겨도 돼. 이렇게 말이 나올까봐 저희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 예. 이것을 믿을 수 없다. 예. 이제 이거 이것에 같은 논점인데요. 이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는 행정을 나중에 프로세스별로 거쳐가기 위한 하나의 또 대의 명분으로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다 개선에 공감했다. 그러니 우리는 개선을 하겠다. 근데 전제 조건. 첫 번째, 이전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선 이전에 대한 그리고 확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천천히. 후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됩니다. 후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20년 동안 쓰고 나서도 그다음에 몇몇 대표성도 없는 주민협의체하고 밀실 행정으로 한 다음에 다시 또 이걸 대보수로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신뢰성을 이미 많이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서로서 요구하는 바다. 최적의 위치 선정과 환경의 배치를 기르려야 한다. 또한 인접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 공간을 만들어줘 인접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전 추진이 빨리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반드시 필요하시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당연히 지금 오래됐고 이전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성시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도시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지리적으로 저희 수원시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도시하고 협업을 해서 다 지금 보니까 다른 도시들도 이런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많은 좀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해결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거를 수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일단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후화가 돼가지고 중단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보수든 뭐 이전이든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보수를 한다면 지금 뭐 여러 전에 들었을 때 뭐 그 소각장 주변 300m 이내 주민들만 지원을 해준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 자체도 영향평가 자체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되는 그런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지원을 받고 있어 내가 이런 시설 때문에 피해를 받지만은 나는 지원을 받고 있어 이런 구체적인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고요. 어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 집 앞에 바로 짓는다 그러면 아무도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이게 영통구가 됐든 아니면 뭐 장안구가 됐든 그렇게 하면은 좀 고려할 만한데 그게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구로 온다 그러면 저도 싫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시설 문제도 있지만 그 주변으로의 좀 혜택의 문제도 사실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보상책들이 있어야 이게 만약에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해도 그 지역 사람들도 그런 거를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하면서 감시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쓰이는 그 일자리를 지역 주민들을 쓰면서 일자리 창출하고 또 아마 이런 주민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열 나오는 거를 주변에 열 비용 무료화 시켜주고 쓰레기 수거 비용 무료화 시켜주고 뭐 이런 걸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 건강 검진 것도 필요하지만 얘로 인해서 내가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졸라 억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 동네에 있으면 그거를
그 피해보는 시설이 아니라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진 않거든요. 주택에서는 아무 개념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예, 예. 정말 있는 음식도 그냥 일반 봉투에다가 갖다 그냥 막 넣고 쓰레기 이게 분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설비 고장이 워낙에 자주 나요. 그것만 분리가 잘 되면 고장이 날 확률이 맞아요. 훨씬 더 줄어드는데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어디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구분을 못해, 분리를 못해요. 저희가 보는 데서 찢어갖고 보여줬는데 분리가 되는 거와 안 되는 게 같이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일단 시민들이 그 심각성을 느끼고 그게 내 집 앞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줄여야 돼요. 분리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분리하고 무작위로 쓰레기를 꺼내가지고 잘라가지고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그거를 아파트마다 다 돌고 동네마다 다 돌았어요. 홈레시도 전체적으로 다 했거든요. 엉망이 시민들의 잘못이에요. 옛날에 시민들이 엉망이었어요. 너무 안 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하고 혜택을 주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는 전부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이거는 뭐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전을 하든 어디로 가든 간에 이거는 사실 저는 영통 주민은 아니고 권성구 주민이라 크게 소각장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통 주민의 그동안의 희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소각장은 빨리 폐쇄하고 이전을 하는 게 맞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전 추진을 해서 내구 연한이 지난 소각장은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이전 추진을. 네. 다른 지역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또 그분들의 또 뭐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 이렇게 불편하신 점들 이런 것도 알게 돼서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요. 네, 자, 이것으로 해서 일단 선호도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원을 새롭고 시민을 빛나게 하시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시민분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견 잘 반영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원시는 수원 특례시답게 정말 시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수원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그런데 지금 저희 그 수원 시장님이 와 계십니다.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엄명을 했습니다. 환경국에다가 모든 자료를 궁금하면 다 열어드리라. 그리고 정보가 서로 공개가 안 되는 데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니까 모든 정보를 드리고 의사결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기꺼이 여러분을 희생하신 여러분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 토론회에 참여한 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원 회수 시설 이전과 또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시민 수기단의 투표 결과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네, 투표 결과를 보시면요. 시민 수기단의 80.4%가 자원 회수 시설 이전 추진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전 추진 기간 현행 소각시설 개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가 20.2%, 그리고 동의가 28.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28.3%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원 회수 시설 주변 지원 범위 확대라는 주제에는 89%가 동의를 했고요. 자원 회수 시설 이전 방식으로는
수원 지역 내 적당한 장소 이전이 47.4%로 가장 많았고 광역화를 통한 주변 지자체와의 공동 활용이 38.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영상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수기 토론에 참여한 인원의 50%에 가까운 인원이 영통구민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결과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네, 표를 보니까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참 높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공론화 자리를 만든 수원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수원시의 경우엔 지난 9월 29일 이재준 수원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설 이전 추진 전담 조직을 설치를 하고요. 주변 도시의 협의를 통한 광역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더해서 현재 시설을 이전 전제로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또 주민 지원 또한 확대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수원시는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과정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방금 얘기한 그러니까 주민들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이고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것이 열린 시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아직 여러 과정도 남아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좀 목소리를 깊게 들을 수 있었던 좀 뜻깊은 시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쪼록 수원시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모두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고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선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효승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수원시가 주민들이랑 충분한 소통을 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말이 가장 많았어요. 앞으로 이전을 하든 다른 방법을 사용하든 이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많은 정보를 다양하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각장은 이제 단순히 지금 어쨌든 수원시에 꼭 필요하고 어디든지 필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일단 소각장은 주민이 이제 밀집 시설에 있으니까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수원 자체는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수원 자체가 워낙 좁은 도시고 과밀화된 도시잖아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이런 게 내 지역은 안 돼, 내 옆에는 안 돼라는 게 팽배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진행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래서 일단은 광역화하고 좀 다변화했으면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처음 참여해봤는데 제가 수원시에 살면서 이런 기회를 얻게 돼서 사실 좀 보람되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쓰레기랑 관련된 혐오시설도 있고 수원시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시설이나 이런 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다 이런 토론회나 공론화를 통해서 많이 소통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에 굉장히 바라는 게 많았었죠. 참 여기까지 왔었을 때 민선 8기가 되기 전까지는 감히 이런 것도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8기에 대한 민선 8기에 대한 시장님의 또 어쨌든 정책적 방향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환영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열린 길이 꾸준히 좀 이어져서 이전이 되든 안 되든 대보수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리고 주민과 만나고 그 과정에서 수원 시민 전체가 좀 보다 더 삶의 질을 향상하거나 좀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관련해서 전담 조직은 10월달 조직 개편 때부터 시작할 거고요. 임기 내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18개월간 용역을 실시할 거고요. 서너 곳을 선정해서 공모 사업으로 하면은 2, 3년 안에 끝날 걸로 예상되고요. 지금 시설은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소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